얼마 전에 도쿄에 괜찮은 투자용 아파트가 있어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쿄 중심가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역에서 3분 거리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사실 자료만 보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아파트 한 동의 경우 1억엔 미만의 물건은 위치면이나 건물 자체가 그리 매력적인 물건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네 분위기와 집 주변을 둘러보고 특별히 이상한 점이나 나쁜 점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세트백이라고 해서 만약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땅을 조금 국가에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재건축 불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건축물이 4m 이상의 공도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는 일본 건축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m 이상이 안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4m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땅을 조금 양보해달라는 조항입니다. 저는 주로 임장을 아침 일찍 갑니다. 집에서 5시 반에서 6시에는 출발을 해서 현장에 7시에서 8시쯤 물건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운전을 해서 차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건은 전철을 이용해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철을 타면 좋은 점이 어떤 역들을 거치게 되는지 주변 역의 상권은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직접 내려 걸어가는 것도 실제 거리감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역 주변은 상권이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 바로 앞에 과일 가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에서 물건까지 3분 거리라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 건물만 노란색이라 좀 많이 튀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약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역시나 관리회사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직접 오너가 관리하는 물건들의 경우 건물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이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관리 회사를 붙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왔던 건물이라 어떤 문제점들이 쌓여 있을지 모르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3층 건물인데 세입자가 3명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층에 20제곱미터 정도의 원룸이 2개, 2층과 3층 합쳐서 92제곱미터에서 한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넓이에 3세대 뿐이 안 살고 있었다는 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가장 넓게 사용 중인 세대가 나가면 월세 타격이 가장 크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넓은 주택을 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은 3,580만엔, 수익률이 8%여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딱 그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굳이 구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3,580만엔에서 180만엔 정도를 깎아서 은행 대출 심사만 넣어볼 생각으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400만엔의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은행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 2개를 담보로 넣는 조건으로 약 95%의 대출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비용을 대략 300만원으로 잡고 부동산 가격의 5%, 즉 150만원 정도를 더 넣으면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풀 대출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5%의 현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이 물건은 여기서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군다나 판매자가 3,400만원은 안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3,500만원으로 교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측에 이야기해서 5% 현금까지 전부 대출로 돌리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500만원 풀 대출이 나온다면 안 살 이유가 없었기에 다시 3,500만원 구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계약금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판매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구입 신청서를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부동산 업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변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업자는 거의 판매가 확실시 될 것 같다는 뉘앙스였고 계약금이 적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가 나이가 많은 노인분인데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변을 하고 3일 또 기다렸습니다. 이때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3일 뒤 연락이 왔고 또다시 2일 정도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주인이 지금 집을 팔고 싶지 않다는 최종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좀 기분이 많이 허탈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다른 괜찮은 물건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넣어서 3,5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대출 금액을 다른 부동산으로 돌려서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물건을 물색해서 2주 전에 첫 아파트 한 동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첫 은행 대출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첫 아파트 매물을 계약하기까지의 과정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